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미역국을 먹고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죠. 전날 밤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 뭐 하며 무심코 넘긴 증상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눈에 띄게 시작됐습니다. 늘 피곤하고 식사 후면 더부룩함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습니다. 위 내시경, CT 촬영, 혈액 검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그때도 저는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췌장 부위에 혹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저 얼떨떨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직 검사 결과는 췌장암 2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그게 그렇게 무서운 병 아닌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게 암이라니, 그것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췌장암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내 삶이 그날 이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죽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병명 하나로 내 삶이 흔들리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합병증 위험도 크고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서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암이 더 퍼지기 전에 수술해야 했고 가족은 제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죠. 아빠, 우리 아직 같이 갈 때도 많잖아요. 꼭 이겨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취약이 들어오고 눈이 감겨오는데 그 순간에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고 손주의 손을 다시 잡고 싶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수술은 잘 됐지만 항암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자녀 암세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사를 맞은 날이면 온몸이 축 처지고 입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밤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느새 초췌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살은 빠지고 눈빛마저 흐려졌습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는 생각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있었던 건 곁에 있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를 부축해주며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딸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아빠,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가끔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둠의 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엔 빛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치료가 끝나고 마침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아내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 밖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더 푸르게 보였고 바람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었지만 반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아내는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 먹는 집밥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던 혀에 미묘한 감칠맛이 감돌았고, 그 맛은 삶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라는 것을. 며칠 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묻는 그 순수한 눈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고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걷는 속도는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빠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조차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들어설 때면 긴장이 되고 결과지를 받기 전엔 손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이젠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암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죠. 일에 치이고 관계에 무심했고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에도 감사하고 밥 한 끼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게 되었고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게 됐습니다. 암은 내 몸을 아프게 했지만 내 마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나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터널은 길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